자, 두 벡터를 더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더하는 방법은 두 개 정도 있는데 얘네들로 뭘 만드는 거?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반대쪽에 연결된 요 노란 길이를 A 벡터와 B 벡터를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요거는 뭐 벡터의 덧셈의 방법이니까 왜 저렇게 하지라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 더. 자, B 벡터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잖아. 자, A라는 벡터의 지금 시점과 B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그림이죠. 근데 이 벡터를 평행 이동하여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을 더한 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습니다. 됐나? 자, 벡터들로 평행사변형을 만든다고 해서 이 방법을 평행사변형법. 이 방법은 벡터 3개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삼각형법. 뭐가 중요하고 그러진 않다. 그냥 벡터를 더하는 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뭐 서로 편할 때가 있겠죠. 이거는 두 방법 다 알고 있으면 되겠지. 뭐 되게 간단한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A에다 B를 더하든 B에다 A를 더하든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에 저들은 뭐 교환 법칙 이런 게 된다. 뭐 결합 법칙 같은 것도 그렇고 벡터가 여러 개 있어도 앞쪽에 거 두 개 먼저 더하든 뒤쪽에 거 두 개 먼저 더하든 뭐 다 더하면 결과는 같겠죠. 이런 것들 간단히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조금 유의해야 되는 연산이 뺄셈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A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를 이번에 빼볼게요. 자, 우리는 현재 뺄셈이라는 건 알 수 없고 덧셈만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게. A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를 빼는 거는 A에서 누구를 더하는 것과 같아?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것과 같죠. 되니? 그래가지고 B 벡터의 방향이 반대인 놈을 한번 갖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겠지. 네. 자, 그럼 저도를 갖다 더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그들을 뺀 벡터는 그럼 이렇게 생긴 거고 이 빨간 벡터가 A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를 한 것이고 이게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됐나? 근데 가만 보니 이걸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길이가 당연히 이 길이랑 같고 이거 같은 거지. 네. 그럼 저기 있는 빨간 길이는 현재 뭐랑 똑같아? 이렇게 된 파란 길이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두 벡터의 뺄셈을 굳이 평행 이동을 위한 대칭시켜서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나? 네. 자, 그럼 천천히 연습만 할게. 자, 지금 B에서 A로 썼잖아. 그치? 그랬을 때 A 빼기 B가 바로 요 파란 벡터야. 근데 이게 졸라게 헷갈리거든? 익숙해져도 헷갈려 나중에. 그러니까 되게 앞으로 벡터 연산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 다시 연습 몇 개만 할게. 자, 이렇게 C라는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D라는 벡터가 있어. 자, 빨간 벡터가 D 빼기 C인지 C 빼기 D인지가 졸라 헷갈려. 알겠나? 네. 이게 종점이죠? 네. 이 시점이지? 네. 종점 빼기 시점이랑 똑같아. 그래서 D 빼기 C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 예. 쌤 동생 사촌 동생이 지금 내일로 여행을 갔잖아. 오늘 돌아오거든. 여자친구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오늘 오늘 돌아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내일로 여행을 나중에 너네도 한번 가봐. 27인가까지 갈 수 있거든. 근데 대학생 때 가는 게 좋아요. 방학 때 갔을 때. 내일로 여행이 이제 기차값을 한 번 내면은 그걸로 5일인가 6일인가 동안 공짜야 계속. 그래갖고 입석 타면서 막 자유여행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차 연결된 데를. 그래갖고 내 동생도 이번에 이렇게 경상도 쪽으로 갔다가 전라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다가 오늘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재밌었나봐 나름. 진짜는? 그래갖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다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여행 계획 짤 때 그런 애들이 있어. 그 지역에
시내 버스 같은 거 타고 예를 들어 뭐 우리도 뭐 동일아이빌 앞으로나 차 버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버스의 종점까지 가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시골 버스 같은 경우는 타고 이제 뭐 끝까지 한번 가봐서 이 종점이 어디지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애들,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종점 근처 사는 여기도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이 근처에 있잖아. 양천 공영 차고지인가 거기 있죠. 자다가 일어나면 거기인 경우 있어. 쌤도 서부 트럭 터미널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간 게 차고지거든. 네. 딱 일어나면 차고지야. 그럼 아씨 얼른 학원으로 다행히 가까워가지고 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버스는 타면은 저기 방화동으로 쭉 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죠. 한 번은 눈 떴는데 이제 뭐 광영고 근처 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김포공항까지만 가고 있어. 그래서 좋됐다 이러고 빨리 돌아왔는데 친구 둘이 여행할 때는 둘의 어떤 그 여행 코스가 되게 중요해. 나는 불국사를 가고 싶은데 얘는 불국사를 가고 싶지 않아요. 크리스찬이야. 그래갖고 아 그래? 한번 가자. 거기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인가 등재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고타마시 타르타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운 거죠. 그리고 여길 가자. 여길 빼자. 뭐 이런 얘기를 졸라 하는 거야. 마찬가지지. 빨리 가갖고 게스트하우스 가서 옆방 애들이랑 술 먹고 자야 되는데 모르는 여자애들이랑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같이 온 새끼가 자꾸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보자고 하는 거야. 맞죠? 그래갖고 이제 야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좀만 갔다 돌아오자. 먹으러 가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종점까지 꼭 가고 싶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야 종점 빼! 뭐라 그러니? 종점 빼기 싫어. 종점 빼기 시점. 자 봅시다. 그냥 한 얘기야. 그냥 동생이 생각나서. 종점 빼기 시점입니다. 알겠죠? 예. 잠시만. 집에 갔지? 자, 좀 전에 벡터가 뭐고 표현은 어떻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더하며 어떻게 뺀다. 어떤 벡터들은 같은 벡터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들 했죠. 벡터 더할 때 까먹은 얘기 하나 있어가지고 또 하면 두 벡터를 더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네 둘 갖고 평행사 변형을 만들거나 삼각형을 만들거나인데 일반적으로 시점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닌 경우가 많다. 그건 중요하다고 했잖아. 시점을 일치시켜야 편한 게 좀 많아.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태에서 만드는 게 평행사 변형법인 거 알겠지? 네. 근데 하나 더. 평행사 변형 그리는 거 재미있다 없다? 없다. 없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자, 평행사 변형을 내가 그렸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네.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 벡터는 바로 이렇게 생긴 노란 벡터란 말이야. 더한 건. 예. 근데 평행사 변형은 그리기 어렵지만 내가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이런 대각선 긋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리고 하나 더 평행사 변형의 특징 둘의 길이 같고 둘의 길이 같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저 노란 벡터는 이렇게 생긴 빨간 벡터의 몇 배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두 벡터를 더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두 벡터를 갖고 뭘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고 어딜 가리켜? 여기를 두 선분의 이 선분의 뭐라고 불러? 중점이라 그래. 알겠나? 네. 두 벡터를 더해라. 그러면 삼각형 만들고 중점의 2배 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이게 A고 이게 B면 이 노란 거는 A 더하기 B지. 네. 그럼 빨간 건 2분의 2분의 1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네. 되겠나? 벡터들을 더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중점의 2배로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는 알아둡시다. 많이 경험할 겁니다. 뒤에서. 그리고 빼기 순서 좀 잘 기억해라라고 했죠. 누구 빼기 누군지 표현하는 거 귀찮으니까 연습 많이 해 혼자. 물론 제대로 해야겠지만. 자, 그리고 하나 더 평행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우린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두 직선에 뭐가 똑같다고 얘기해? 기울기가 똑같다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벡터가 똑같다라는 거는 뭘 똑같다고 하면 되나? 방향이 같다고 하면 되겠죠.
됐나? 네. 근데 봐봐. 벡터는 길이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벡터와 얘랑 똑같은데 얘보다 좀 짧은 벡터는 평행한 거야, 안 한 거야? 평행한 거. 맞겠니? 평행한 거 같잖아. 하나 더. 반대 방향. 아이고. 이렇게 생긴 좀 길지만 반대 방향인 벡터가 있어. 정확하게. 네. 방향 같다 다르다? 같다고 친다. 알겠니? 네. 왜? 결국 우리는 이 벡터들을 가지고 직선도 만들고 할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만든 직선이나 결국 똑같을 거야. 네. 그래서 반대인 방향도 앞으로 같다라고 얘기하려고. 됐나? 자, 그럼 여기서 확인 하나만 하자. 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A라는 벡터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진이 기운 내고 반대방. 그래, 방향이 바뀌죠. 어떤 벡터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야.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저 벡터에다가 숫자 2를 곱한다는 건 무슨 의미나? 길이가 2배 된다는 소리죠. 그럼 정리하자. 어떤 벡터에 숫자 k를 곱하면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방향이 반대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벡터 사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친다. 알겠니?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요라고 하지만 그럼 두 벡터는 어떻게 그 벡터로 쳤을 때 그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다고 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같다고 얘기한다. 알겠나? 네. 저 방향의 반대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두 벡터는 우리가 같은 종류로 친다는 소리야. 알겠니? 자, 3을 곱하면 길이가 3배가 될 거고 2분의 1을 곱하면 길이가 줄겠죠. 이해됐나? 그럼 정리하자. 어떤 벡터 앞에 곱하는 이런 숫자를 실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해서 실수배라고 불러. 기억나죠? 들은 적 있지? 자, 어떤 벡터의 실수배를 한 저 벡터는 A 벡터와 무슨 사이? 평행인 사이. 됐나? 네. 다시. A와 B는 평행입니다. 무슨 소리야? 둘은 네. 실수배입니다. 됐죠? 네. 자, 평행입니다. 그럼 당연히 방향이 같고 길이는 몰라. 근데 어쨌든 실수배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 더. A와 A는 실수배다. 맞니? 네. 맞죠? 7 했잖아. 그럼 질문. A 벡터와 A 벡터는 서로 똑같은 벡터지만 평행해 안 해? 네.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네. 자기 자신이 자기랑 평행하나? 벡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걔네들도 평행하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지금 앞에서부터 찔끔찔끔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벡터들을 갖고 장난칠 때는 그 벡터들의 뭘 일치시키는 게 편하다? 그래도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울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들은 개념서 공부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쭉 봐. 알겠죠? 자, 위치 벡터라는 말을 배울 거야. 무슨 소리냐면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평면에다가 직접 벡터를 표현하려고 해. 마치 어떤 선분들을 그리듯이.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놓여 있는 벡터들을 평면 벡터라고 부를 거야. 3차원에 있는 벡터는 공간 벡터가 되는 거. 자, 지금 우리는 평면 벡터들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면 벡터. 나도 졸려 뒤질 것 같아. 진짜. 일요일날 보충하고 보충 끝나고 933하고 금요일 밤에 불금 즐기고 토요일도 하루 종일 또 여자친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그리고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낮부터 지금 이지랄 떨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난 그나마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괜찮아. 근데 힘듭니다 이것도.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진짜 어떨 것 같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진짜 막 버스 올 때마다 진짜 아우 뭐 이럴 거 아니야. 지하철 올 때마다 막 문 열려가고 빨리 집어 이러고 사람들 말리고 막 공익근무원이랑 싸우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네. 아 정말. 참 사랑이 뭔지. 참 사람이 웃긴 게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뒤틀어 버리는 것 같아. 뭔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굉장히 사랑에 영향을 받은 판단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쌤이 일을 11시쯤 마쳐. 집에 가면 12시야. 12시부터 저녁을 간단히 먹고 뭐 씻고 하면은 금방 1시, 2시가 돼. 네. 1시, 2시가 되면 그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한 8시간을 잔다고 쳐도 한 다음날 10시, 11시가 되는 거죠. 10시, 11시 뭐 10시 정도가 된다고 치면 10시에 일어나서 좀 멍 때리고 인터넷 하면 11시. 그럼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좀 책 좀 보다가 출근하면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준비도 좀 어느 정도 돼 있고 출근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이제 앞에 특강 같은 게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부족한 거죠. 그게 원래 내 패턴이거든.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마침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맞나요? 그래. 그걸 만나고 앉아 있어요. 만나서 뭐해? 얼굴 봤으니까 됐어. 갈게.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럼 뭐 야식을 먹어. 어차피 집에 가면 밥 먹으니까 일단 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야식을 먹어. 그럼 야식을 둘이 먹으면 근데 또 웃긴 게 쌤이 연애하고 살 요즘에 졸라 빠지고 있어. 진짜요? 원래는 쌤 집에 가면 무거운 걸 먹어. 헤비한 걸. 치킨 한 마리 이런 걸 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상대가 좀 말랐어. 그래갖고 항상 뚱뚱하다고 뚱뚱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말랐습니다. 얘네들 그 애들이 오해해.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자연별곡 갔다고 했잖아. 자연별곡에 계절밥상 갔다고 했잖아. 내가 먹을 때 쌈 이런 걸 막 풀면 사람들이 너 이런 것도 먹어? 막 이래. 뚱뚱한 사람은 야채를 안 먹을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돼. 야채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기를 더 좋아할 뿐이야. 물론 그 쌈에는 고기가 들어가야지. 오해하고 코끼리도 풀만 먹고 몸무게가 몇 톤인데. 어쨌든 야 코끼리 똥 이만큼 다 풀만 먹고.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또 술을 먹으면 또 그냥 술만 빨리 뭐 구삼삼하고 갈 수가 없어. 또 그날 있었던 일을 또 서로 얘기하면서 죽일년 살릴년 죽일 놈 살릴 놈 얘기를 막 하다가 물고 빨고 하다가 또 상대방 저쪽에 앉아 있는 딴 테이블 남자가 째려보면 막 이러면서 막 시비 붙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막 4시 이렇게 돼요. 어휴.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출근하기 바쁜 거야. 하루가 꼬여. 그럼 조금 잠을 줄이고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해야 돼. 리듬이 이게 꼬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눈이 맞아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 또 하루가 더 완전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되게 이성적인 연애를 그동안 해왔는데 한 최근 몇 년간 여자친구랑 숙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대신. 왜? 집에 가야 돼. 그래야 내일 내 일과가 있으니까. 딱 야 가야 돼. 끝. 집에 가야 돼. 원래 남자가 여자 집에 못 가게 하려고 환장을 하는데 쌤이 이제 뭔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해방된 느낌이었어. 끝이다 이제. 결혼 따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 연애를 하고 있는데 희한한 게 찾아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네 요새. 서로 정신 못 차려 서로. 그래갖고 친구였다가 그래. 외모. 외모 나보다 괜찮아. 공개해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회복하세요? 회복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얘가 올린 글에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을 때 내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 맺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거에 댓글을 달았을 때 그 친구도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근데 둘 다 별로 서로 회복 안 해. 어쩌다 한 번 해요 나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해. 참.
줄 알았어. 가르쳐줘 제대로. 저는 매너 있게 좀 하는 거고요. 제가 하면 여기 하우스 전체인데요. 매너를 지키는 거지. 속트름하다 이 반발이. 무슨 트름이 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도 하셨네요. 아직 풀파워는 한 번 별로 못 애들 다 못 들어봤을걸요? 풀파워 하면 울려 진짜. 풀파워는 진짜 막 한번 이 해봐. 강의실이 여기 울려 이렇게.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보자. 진짜 커요. 그래, 한번 해봐.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고 전원 자습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하면 애들이 이제 1반에서 하면 9반까지 늘려. 이제 그 다른 옆반까지 이제 와. 친구가 와서 말해줬어요. 수업하는데 너 트름하는 소리 들렸다고. 쌤 연애할 때 방구를 절대 안 트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술을 같이 마시면 다음날 술똥을 싸요. 아하.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오진이 잘 알겠지만 소화기관이 마비돼.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 똥이 안 나와. 오줌은 나오는데 이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술이 깨면 이 알코올이 해독되면서 이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밀렸던 거를 막 밀어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술 먹은 다음날 이 아주 배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막 밀려오니까 설사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을 같이 맞이해. 근데 내부자들 본 사람 있나? 내부자들의 되게 유명한 씬이 있는데 이병헌이 이제 되게 쫓겨. 근데 이병헌을 조승우가 중간에 가로채. 그러니까 조승우는 착한 놈이야. 가로채서 둘이 모텔에 숨어. 모텔에서 서로 작당을 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이제 서로 이제 작당을 하거든. 근데 서로 처음에는 이게 관계가 없다가 이제 이병헌이 이제 조직에서 배신당했거든. 그래갖고 조승우랑 얘기를 하면서 이 새끼랑 좀 협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이제 친해지는 단계야. 근데 이제 모텔에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모텔 방이면 화장실이 여기 있어. 침대에서 안이 보여. 심한 데는 문이 없는 데도 있어. 변기만 띡 있는 데도 있어. 아예 방 한가운데 욕실이란다. 그 뭐라 그러죠? 욕조가 있는 방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로맨틱함을 가장해서 되게 불법적으로 막 지어놨어. 그래갖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화를 내잖아?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화내는 걸 알아. 부락부락부락 불구락 불구락 그렇게 하면 이제 알아.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그걸 알게 된다고. 근데 쌤은 그런 거를 절대 트는 사람이 아니야. 못 터. 쌌으면 쌌지 못 터. 근데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면 진짜 이건 재밌는 일인데 쌤이 칠렘에 진짜 자주 가는 이상한데 그래서 제일 단골인 모텔이 있어. 여기를 왜 자주 가냐면 원래 모텔 가면은 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그 모텔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청소를 하고 문을 열어놔. 그래서 아무도 공실 즉 사람이 안에 없는 모텔의 경우에는 이게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전기는 못 써. 왜냐면 카드를 꽂아야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위에 그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CC 카메라 다 있고 하니까. 근데 쌤은 이제 그 안에 그 지불을 하고 들어와 있는 숙박객이잖아. 그 모텔에 왜 이렇게 됐냐면 아침에 죽겠지만 안에서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화내면 얘가 아니까. 그래갖고 물을 다 마시면 1층 가서 물을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리필해 올 수 있거든. 음료수 같은 걸. 그래서 내가 물을 다 마셔. 1층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되게 영화처럼 옆방으로 들어가요. 옆방 문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장실을 내가 몰래 쓰는 거야. 여기서 화를 내고 이제 1층 갔다 오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면 나는 그 친구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물론 내가 그 뒤처리는 깔끔하게 하고 나와. 있었던 그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되게 자주 갔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항상 그 모텔만 갈 순 없거든. 다른 지역도 분명 경험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그 목숨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방구는 못 터도 똥은 터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그날도 이제 술 먹고 잔 다음날 아침이었어. 이렇게 앉았지. 그래서 용병아, 왜? 너희 김이 할 말이 있어. 나는 굉장히 자운동이 활발해서 일일 일변을 꼭 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도 나도 일일 일변을 해. 막 이래. 사실 나의 성향상 너와 이런 걸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바지에 쌀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 터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이게 너무 싫은데 우리 이건 트자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공개를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아직도 이렇게 좀 대범하게 틀 수는 없어. 근데 안에서 이제 또 소심하게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수돗물을 틀어놔. 그럼 물이 피 나오거든. 그럼 수돗물 나오면서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힘겨울 순간엔 노래를 좀 볼륨을 키우고 이 노래 의외로 그런 가림막이 있으면 더 잘 들릴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예민할 때가 아침에 동시에 둘이 눈을 뜨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면 둘 다 보통 동시에 마려워. 뭐 오줌이든 뭐 똥이든.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얘가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알지? 굉장히 신경 쓰인다 막 이러고. 진짜 어제는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기운들 내라고. 어제도 진짜. 원래는 그 고3 애들을 지났어. 고3 애들을 8시에 만났어. 그래서 사이즈를 재보니까 한 2-3시간 마시면 될 것 같아. 그래갖고 한 10시, 11시 정도에 이제 그 방문을 하기로 했어. 그때 가는 데마다 한 명이 빠른 년생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이제 얘 때문에 빠꾸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양곱창을 쏘려고 했는데 그 곱창집 아줌마랑 싸우고 나왔잖아. 그래갖고 결국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안 되고 이러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이러고 시간이 막 1시간 반이 지나는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계속 빠꾸를 먹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간 거야. 집에 가서 집에 대해서 세팅하고 빨리 먹였지. 근데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점점 지체가 되니까 우리 집을 방문하려고 했던 방문객이 점점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 속도를 막 냈죠. 빨리 먹자 이러고 게임 시키고 벌주 먹이고 막. 그리고 이제 잘 마무리해가지고 막 보냈어. 그리고 타임 어택이었어. 12시까지 무조건 다 보낸다 이러고 다 보내고 다 보냈어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 그래서 골로 가서 에스코트를 해오고. 필터는? 응? 필터는 이름이? 불타죠. 정말 기력 빠지는. 근데 쌤도 급하게 막 술을 먹어가지고 되게 피곤한 거야. 그래서 와서 같이 놀다가 먼저 잠들었어. 잠들었는데 깼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12시까지 술 처먹고 집에 왔는데 그 앞에서 내 눈앞에서 잠을 쳐자 이 표정을 짓고 있었어. 몇 시야 이러고. 진짜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그래도 좋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할지도 모르겠어. 오래 뭔가 올해는 좀 너무 짧고 그 마음이 원래 없었거든. 근데 마음이 좀 생겨서 차차리 축가 싱어송라이터 가로 축가가 가면 좀 그건 좀 그렇잖아. 할때까지 결혼식장에서 가 이렇게 하면은 조심히 생각해봐야겠네. 그건. 그래요. 그래 미치겠어. 벡터들은
시점을 전부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유용했어. 그래서 어떤 문제 안에서 이 문제 안에 나오는 벡터들은 전부 시점이 이거야 라고 통일을 해줬더니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고 유용한 점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면 벡터를 다룰 때 시점을 항상 통일시켜가지고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러면 위치 벡터라고 문제에서 보통 표현이 될 거야. 문제에서 다음 위치 벡터 A, B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벡터들은 다 시점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평면 좌표에서 이제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시점은 어디인 게 좋을까? 그치. 시점이 원점이면 더 편한 것들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항상 시점이 원점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시점을 어디다 보통 갖고 시작하는 게 많아? 원점에다가 꽂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거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다. 위치 벡터라는 뜻은 시점을 전부 일치시켜 놓은 벡터. 물론 좌표 평면에서는 원점에다가 일치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다. 자, 근데 원점에다가 시점을 꽂았더니 재밌는 일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자, 3,1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요 벡터가 있어. 질문. 원래 3,1을 가리키는 벡터는 몇 개게? 우수히 많죠. 졸라 많잖아. 이해됐니? 근데 만약에 야 모든 시점은 원점이야 라고 딱 통일시키는 순간 3,1을 가리키는 벡터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노란 벡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걔 3,1을 가리키는 게 라고 해도 되나? 네. 그러면 요 노란 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그럼 걔가 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됐니? 네. 원점이 물론 시점이 다 원점인 상태에서 네. 됐니? 야 3,1 가리키는 걔 알지? 그러면 걔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너네도. 그리고 하나 더 3,1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 그럼 얘가 시점이 원점이면 종점만 알면 길이 구하는 게 좀 쉬워지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 노란 벡터는 요런 표현 하나 할게. 반지름의 일자리 원을 무슨 원이라 그래? 제일 작은 기본 단위를 보통 우리 1이라고 놓잖아. 네. 이 평면에서 360도를 돌아가는 방향이 있잖아 원래. 근데 그 방향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니까 너무 어렵죠. 많고. 그래서 우리는 요 평면에서는 방향을 두 개라고 배워. 어떤 방향과? X축 방향과 어떤 방향? 그래. 예를 들어 3,1이라는 방향은 X축, Y축 사이를 가리키는 방향이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축으로 3칸, Y축으로 1칸 간 그런 벡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모든 벡터를 X와 Y로 분해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잘 봐. 지금 이렇게 가는 빨간 벡터는 뭐야? X축으로 몇 칸짜리? 3칸. 그리고 정확히 요거랑 똑같이 여기까지 올라간 이 Y축으로 한 칸짜리 저 파란 벡터를 더한 게 노란 벡터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맞죠? 평행사변형 만들면 이거잖아. 됐니? 네. 3,1이라는 벡터를 두 개로 쪼갤 수 있네. X 하나와 Y 하나. 그리고 그 X 성분이 몇 개? 얘랑 똑같아. Y 성분이 몇 개? 얘랑 똑같아. 됐니? 자, 아까 단위라는 말 했죠? X축 방향의 일자리 단위 벡터, 즉 여기 1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요 빨간 벡터를 이원 벡터라 그래. 물론 이거는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뭔 소리야?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란 소리야. 그리고 요 Y축 방향으로 좀 길이가 안 맞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Y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 벡터를 E2 벡터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Z축은 E3라고 나와. 그래서 X축 일자리, X축 일자리, Y축 일자리 이런 소리. 그럼 빨간 거는 X축에 단위 벡터가 3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노란 벡터를 A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라는 벡터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몇 개 있고? 3개. 3개 있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1개 있는데 둘을 뭐 한 것과 같다? 더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얘는 X 성분 3개와 Y 성분 하나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3,1을 가리키는 벡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A 벡터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 3, 됐나? 물론 3,1 그러면 이거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껏 배운 의미는 두 개야. 첫 번째, 이거 점이라는 뜻이죠. 3,1이라는 점. 됐나? 그리고 우리 극한과 연속 배울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다른 표현 뭐 있어? 구간이라, 물론 3이 앞에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구간이라는 표현 배운 적도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성분이라는 게. 알겠나? 뭔 소리야?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뭐 그런 구간이겠죠. 근데 물론 지금 얘는 숫자는 안 맞아.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이 앞에는 점이라고 써있는지 구간이라고 써있는지 성분이라고 써있는지 같은 거를 앞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문제 풀 때 이걸 헷갈릴 일은 없다. 다 얘기를 해주니까. 알겠니? 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3,1이 A라는 벡터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거를 보면 우리는 많은 걸 알 수 있어. 얘는 X축으로 몇 개, 3개. Y축으로 몇 개를 갖고 있고 3,1을 연결한 그 방향과 같고 그 0,0부터 3,1까지의 뭐와 거리와 크기가 같고 그렇죠? 됐니? 그리고 3,1을 가리키는 벡터라고 불러도 되고 요 놈 가지고 이 벡터에 대한 정보를 무지무지 많이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네.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마치 점처럼 성분으로 표현할 거고요. 이 성분은 벡터의 뭔 점? 종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종점을 되게 중요하게 따질 거야. 알겠니? 이해되죠? 자, 벡터는 벡터의 뭘로 많이 표현한다? 성분으로 표현한다. 성분 잠깐 볼게. 자, 그래가지고 3,1이라는 요 벡터가 있고요. 또 다른 벡터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는 6,2라는 개를 가리키는 벡터야. 질문합시다. 여기 X 성분 몇 개? 6개. 여기 몇 개? 3개. 둘 더하면 X 성분 몇 개? Y 성분 한 개, 두 개니까 더하면 Y 성분 몇 개? 3개. 대박인 거야. 두 벡터를 더하세요라고 했어. 네. 얘네끼리 더한 거랑 똑같지. 네. 왜? 여기에 있는 X 성분과 여기에 있는 X 성분을 더한 것보다 늘어나진 않잖아. 그것만큼 있겠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성분이 있으면 되게 쉽게 계산이 돼. 됐나? 그래가지고 많은 유용한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원점을 시점으로 통일했을 때 생기는 표현들이야. 그리고 하나 더, 성분이란 말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원점이 시점이어야겠죠. 됐니? 야, 다른 데가 시점이면 여기가 시점인 애가 3,1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게 X 성분이 3개, Y 성분이 1개이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치시키기 위해 성분이란 말을 하려면 무조건 0,0에서 그 애들만 갖고 얘기를 한다. 됐니? 네. 하나 더, 아무 말 없이 성분이 띵 나와. 무조건 시점이 어딘 거? 원점. 당연하지. 됐나?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일단 어떤 그 벡터의 어떤 계산 그리고 나오는 새로운 표현 같은 거를 지금 좀 눈여겨봤고 요걸 갖고 이제 간단한 문제 몇 개 한번 경험을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설명 없이 그냥 문제를 쭉 풀기는 좀 애매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가는 거니까 집에서 그 프린트 받은 거는 좀 숙제를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 요걸 내가 배려 없이 그냥 쭉 나갈까 하다가 어차피 뭐 모를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학원에서 배운 놈들은 이거 복습도 해야 되고 배운 거니까 여름방학 때 한 거잖아, 그치? 자, C벡터래. 7번 봅시다, 7번. 자, A 벡터와 B 벡터가 뭐라고 나와 있니? 뭘로 표현돼 있어? 성분으로 표현돼 있지. 자, 그 말은 A라는 벡터는 시점이 어디고? 원점. 원점이고 2,3을 가리키는 벡터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B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고 1,1을 가리키는 벡터다라는 것도 이해됩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벡터의 성분이 지금 표현이 돼 있고. 자,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뭔지만 확인할게. 거기 봤더니 이게 이제 재작년 10월에 나왔던 문제네요. 절대값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구해라라고 했으니 요거의 의미만 알고 가자. 자, 어떤 벡터의 절대값을 씌운 건 뭘 물어본 거다? 크기를 물어본 거다. 그럼 너희에게 물어본 건 뭐야? A 벡터와 B 벡터를 뭐 해서?
더한 뒤 그들의 뭘 구해라? 크기를 구해라. 자, 근데 성분이 있으면 더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쉽다. 자, A와 B를 더하면 성분은 X 성분이 몇 개가 되고? 4개. 3개가 되고 그 Y 성분은 몇 개가 된다? 4개. 자,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한 거에 X 성분은 3개, Y 성분은 4개가 된다. 그리고 요 벡터는 3,4를 가리키는 그 선분의 크기와 같은 거죠. 됐나? 3, 4니까 크기는 얼마? 그래서 요 크기를 우리는 5라고 써주면 됩니다. 됐나? 네. 그 원점부터 종점까지의 거리가 벡터의 크기라는 거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문제들에서 좀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배울 거니까 아, 저런 의미구나. 자, ABC라는 삼각형이 나오는데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이고 한쪽이 30도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일단 이렇게 60, 30도짜리 직각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됐나? 자, 누가 90도니? B. 그리고 30도가 지금 C. 그리고 60도가 A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이해되나? 자, 문제에서 뭘 표현하나 볼게. 점 P가 자, 보고 보자. PB 더하기 PC는 0. PB 더하기 PC가 0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나? 네. 자, 이걸 나는 이렇게 부를게. 두 벡터의 합이 0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둘 다 뭐거나 0. 0벡터거나. 질문. B와 C는 같은 점이 아니죠. 0벡터의 크기는 0이야. 점으로 표현되는 거. 근데 P라는 점이 B랑 똑같을지 C랑 똑같을지 모르지만 얘랑 똑같아 버리면 한쪽은 0벡터가 아니지. 네. 그럼 둘 다 0벡터일 수는 없어요.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둘이 0벡터가 아니면 둘이 부호가 아니요. 안 되죠. 뭔 소리야? P, B는 뭐 이양한 거죠. 마이너스 PC와 같다. 의미가 뭐니? P, B라는 벡터와 P, C라는 벡터는 뭐가 반대? 방향. 방향이 반대고 정확히 180도 방향인 소리야. 크기는 어때야 돼? 가까이. 그 소리죠. 자, B라는 놈은 현재 여기 찍혀 계시고 C라는 놈은 여기 찍혀 계서 자, P를 아무데나 찍어봤더니 P, B와 PC가 방향이 반대이긴 위해선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위에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들의 길이가 정확히 같기 위해선 어디 있어야 한다? 중점. 여기 중점에 있는 요절표가 지금 P라고 알려준 게 8번에서의 표현이네. 됐나? 네. 조금 응용합시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같은 소리죠? 자, 하나 넘길게요. 그러면 PB는 마이너스 2PC라고 돼 있는 거랑 같지? 네. 뭔 소리야? PB와 PC는 일단 방향은 뭐고? 반대. 반대고 길이는 누가? PB가. PB가 2배의 길이다. 그 네. 소리죠?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P가 3등분한 거의 위에 점에 있어야 정확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금 붙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나에게 준 거는 뭐냐 봤더니 AB의 길이가 2다. 그럼 요 길이가 지금 현재 2죠? 예. 네,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거 거리 구하는 건 쉽네. 얘는 2 루트 3. 그리고 얘가 4가 되겠네. 됐나? 네.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 PA 벡터의 크기. PA 벡터는 바로 요 선분의 길이와 같다 다르다? 맞다. 맞죠? PA 벡터가 저거의 길이니까. 그럼 뭐 그냥 피타고라스 구하라는 소리네. 요 길이가 얼마고? 루트 3. 자, 2와 루트 3이니까 요 놈은 루트 7. 그래서 AP의 길이는 요렇게 한 게 바로 AP의 길이라고 쓴 거 되겠죠? 네. 이거는 선분 AP랑도 같다라고도 쓸 수 있지. 그리고 벡터 AP의 크기랑도 같고요. 이게 얼마? 그렇지. 동양이 기운네. 콜라 맛있게 자네. 홀자. 답은 루트 7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정삼각형이네. A, B, C. 자, 정삼각형인데
일단 그 점들이 되게 화려합니다. 봅시다. A, B를 몇 대면? 이게 2대1이니까 얘를 3등분해서 요 점이 현재 누구냐면 B다. 자, 그 다음에 AC는 3대1이랑 1대3이니까 총 4등분 해야겠죠? 네. 라고 4등분을 했을 때 앞쪽에 찍힌 점이 F 맞냐? F2 맞죠? 예. 그놈이 F고 그놈이 2라고 현재 돼 있어. 됐나? 네. 그럼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화살표로 된 두 개의 길이를 구하래. 모르는 게 있으면 보통 미지수를 잡으면 되는데 잘 들어. 여기 찍혀있는 점들을 보자. 1번 변, 2번 변, 3번 변 중에 약간 의미 없는 변이 누구죠? 3번 변. 그렇지? 그럼 잘 봐. 1번 변을 내가 A 벡터라고 잡으면 요 길이가 A로 표현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 벡터를 B라고 잡는 순간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가 B 벡터로 표현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 풀면서 아, 벡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 꼭 배워. 예. 자, 문제가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것은 BF 벡터. 자, 일단 이렇게 생긴 노란 벡터 하나와 DE 벡터. 이렇게 생긴 빨간 벡터를 갖고 둘을 뭐 해서 더해서 크기를 구하고 제곱하래. 네. 됐나? 그럼 둘의 크기를 구하고 제곱을 하면 되겠죠? 아, 이거 풀려면 설명해야 되는 거 있네. 일단 가는 데까지 가고 설명은 또 좀 이따 합시다. 그럼 일단 빨간 벡터 봅시다. 네. 빨간 벡터 A와 B로 표현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빼기 이거지. 네. 되나? 이거 몇 B? 물론 지금 나는 이쪽에 있는 요 벡터를 A 벡터 전체를 이쪽에 있는 거 전체를 뭐라고? B 벡터라고 자꾸 들어간 거야. 표현을 좀 하려고. 자, 그럼 요 벡터는 얼마? 3분의 2. 그치. 여기는 3분의 3. 자, 그래서 빨간 벡터를 내가 1번 벡터라고 하면 1번 벡터는 4분의 3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라고 할 수 있죠. 4분의 9 아니에요? 왜? 이게 B잖아. 아, 벡터. 이해했어? 이게 B인데 B의 4분의 3이잖아. 이만큼은 그렇지? 그래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뺀 게 이건 거야. 되나? 자, 두 번째 2번 벡터를 요거라고 합시다. 2번 벡터는 뭐에서 못 뺀 거니? 이게 종점이고 시점이고 종점 빼기 시점이랬죠? 네. 그래가지고 요 놈은 4분의 1 B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A 벡터가 되겠네. 됐나? 네. 자, 그리고 나보고는 1번, 2번을 더하라고 했으니 그들을 더했더니 1번 더하기 2번은 일단 B 벡터는 그대로 B 벡터고요. 4분의 3이랑 4분의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5A 벡터라고 표현된다라는 거 이해되나? 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 이놈의 뭘 구해서? 크기를 구해서 그 크기에서 뭘 하면 된다? 제곱을 하면 된다. 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 씨밤바 하나를 가르쳐야 돼. 자, 내적이라는 거 살짝 보고 이거 다시 풀게. 벡터의 내적. 우리는 벡터를 뭐와 뭐 할 수 있었어 좀 전까지? 그래, 더하고 뺐어. 하나 더 하자면 실수배까지 있었어. 네. 위에 한 번만 물어봐. 좀비가 됐어. 좋네. 세연이를 보면 참 정이 가는 게 쌤 중학교 때 쌤을 진짜 괴롭혔던 어떤 형 이름이 안세연이었어. 야, 쌤 못했네.
아니 안세현이 아니다. 문세현이었어. 안세현 맞나? 안세현 맞다. 안세현이었어. 문세현 아니야. 안세현.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문씨였어. 안세현 별명이 뭔지 알아? 뭐예요? 새떼였어. 새떼. 셋째? 안새떼 이렇게 해서 그냥 가운데가 새니까는 그냥 새떼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그 형의 형 친구들은 새떼를 세레 이렇게 불렀어. 야 세레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세레가 좀 굴려지면서 야 수레 이렇게 해줬어. 그래갖고 안 새떼 세레 수레 이런 게 이제 별명이었어.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굉장히 이제 막 놀림 받았는데 아 덩치는 커갖고 놀리는 거야. 우리한테 화내고 맨날. 새떼 새끼 진짜. 쉬었다 마지막 시간 봅시다. 아 예절을 해야 돼. SM에서도 엑소 노래 나왔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거 저는 달라. 나 누나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끌려가서 나 족치면 내 얘기할 수밖에 없어. 여정이 아니 손도 팔도 다 뽑는데 어떻게 해. 이빨 다 뽑아낸다는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렇겠지. 손톱 밑에 바늘 다 쑤셔박는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나는 3년 살고 정현이 한 8년 살고 나와가지고 포장마차 하면 돼. 그네 포차 이런 거 하면 돼. 앞에 박정희 사진 다 걸어놓고 종로 빨갱이 새끼들 오지 마라. 아주 좋아하겠지. 그런 사람. 그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 딱 처음 나와가지고 고발을 해 자기네 그 조직을. 그리고 네가 이런 고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딱 왼쪽 손을 딱 돌려가지고 빼. 의수거든 의수.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손가락이 2개 없어. 딱 빼고. 너 이거 알지? 네. 이런 거 하잖아. 아 무섭다. 갑시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금기.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검색한 사람, 언급한 사람 다 들어가야 돼. 여기 딱 끌려가면 이제 쌤 저기 구석에 그 거꾸로 매달려 있고 얼굴 못 알아보고 피떡대 가지고 매달려 있고 이렇게 피떡대 가지고 똥 지리고 오줌 지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옆에 저희 한쪽 눈 없어. 이제 다 있는 거야 그렇게. 무서워. 자 예전에는 거기가 남영동이야. 남영이라고 그 서울역 바로 전 그 여기 남영역이거든. 1호선 타면 그 남영동이 이제 그 예전 안기부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이죠. 안기부 고문하던 시설이 있던 데가 거기야. 남영동. 영화도 있어. 남영동 19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옛날 영화 나오면 이렇게 맨날 고문당하는 장면 나오고 그게 다 남영동 거기거든. 그래가지고 변호인에서도 임시완 끌려가서 처맞는 데가 남영동이잖아. 착하게 살자. 대통령 욕하지 말고. 팬카페 있을까? 말고 팬카페. 어버이연합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머니 부대 뭐 이런 거. 자 보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좀 특이한 연산인데 내적의 어떤 심오한 의미를 알 필요는 없고요. 쟤는 뭐다 정도만 알면 돼. 일단 의미를 그냥 살짝 가져가면 내가 이런 느낌이야. 여기 어떤 박스가 있어. 근데 내 혼자 이거를 당기기 힘들어가지고 한 새끼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제 땅, 이거 하늘이야.
새끼 하나가 자꾸 이걸 끌고 있어. 절로 탁 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이쪽으로 끌고 실제로 박스는 여기로 이렇게 당기고 있고. 그럼 새가 이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지만 얘가 이 X축 방향으로의 힘이 요거 전체는 아니고 요거 중에는 Y도 있고 X도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의 합력 같은 거야. 다시 이 두 개의 힘을 한쪽 방향으로 환산했을 때 합력이랑 비슷한 느낌이 내적이야. 그리고 뭐 그게 정확히 뭐죠?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한 어떤 계산 중에 하나구나 정도만 그냥 두 개의 힘을 한쪽 방향으로 통일시켰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값이다. 정확히 우리가 그걸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겠니? 절대값 A 벡터겠지. 근데 요 각도가 세타기 때문에 요 노란 부분의 길이는 뭐가 돼? A 정확히 하면 절대값 A의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나? 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요 벡터를 90도를 꺾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다르게 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B 벡터의 크기는 요게 B 벡터의 크기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든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게 A 코사인 세타고 이 길이가 절대값 B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니? 내가 지금 구한 게 바로 요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이거를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고 불러. 적은 넓이 할 때 그 표현인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냥 이런 연산이구나. 그리고 얘를 A와 B의 내적인데 가운데 마치 곱하기 같은 기호를 써. 그럼 질문 곱하기다 아니다? 벡터 두 개 곱한 게 내적이야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새로운 이상한 연산이야. 근데 곱하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건 맞지? 됐나?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벡터 두 개를 곱하는 느낌 나는 연산이 있는데 그게 내적이구나. 됐나? 네. 자, 둘을 내적하세요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 둘의 뭐와? 아니 이거 하나를 뭐라고 불러? 크기와 둘의 크기와 그 둘의 사이각이 필요해. 질문합시다.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거 했지? 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필요한 공식이 누구다? 내적이다. 알겠나?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뭐라고? 내적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수능에 안 나온 적 없어. 안 나온 적 없다는 뻥이고 제일 많이 나왔어 벡터에서. 알겠니? 볼게요. 특이한 경우 몇 개만 볼게.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정확히 딱 여기까지만 오는 경우가 있어. 요거 A 벡터, 요거 B 벡터. 그러면 A 코사인이 요 길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린 요 길이가 A 코사인이랑 똑같은데 이 길이 둘이 어떤 거야? 같아요. 같죠?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가 90도일 때 이럴 때는 A B 코사인 세타에서 이 두 개가 B랑 똑같기 때문에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됐나?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거니까 따로 외우진 말고 중요한 건 이거고요. 됐니? 그럼 잘 봐. 두 벡터를 내적해라라고 하거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연산을 할 거야. 한 몇 개만 할게. A 내적 A라는 거 해볼게요. 같은 벡터 둘을 내적했어. 자, 그럼 어떻게 풀어? 절대값 A 곱하기 똑같은 벡터는 이루는 각이 몇 도야?
0. 그래서 코사인 0이 얼마? 1. 그래가지고 A를 두 번 내적한 거는 그냥 A의 크기를 제곱한 거랑 같죠. 이게 0이니까 1이니까. 됐나? 네.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 되니? 아, 지우면 안 되는데. 옆에다가 조금만 더 할게. A 내적 B 내적 C 내적 D라고 돼 있는 요런 연산이 있잖아. 요거는 그냥 알고 있읍시다. 분배하면 됩니다. 네. 알겠나? 병신. 다시. 더하기. 쏘리. 더하기. 미안. 됐나? 자, 내적돼 있죠? 분배하듯이 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요렇게 하면 얼마? A 내적 C. 이렇게 하면 플러스 A 내적 D. 이렇게 하면 플러스 A 내적 B. B? B 내적 C죠. B 내적 C. 그리고 마지막에 B 내적 D.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됐나? 네. A라는 벡터 있고요. 내적 B 더하기 C라고 돼 있어도 마찬가지로 분배할 수 있다. A 내적 B, A 내적 C 이렇게 되나요? 네. 일단 요 정도만 갖고 이 문제 풀고 내적은 좀 더 할게. 자,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거 뭐냐면 A, B라는 벡터의 크기야. 요건 앞으로 알고 있어라.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란 거지. 됐나? 근데 우리는 A,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와 B 벡터에 뭘 알고 있어? 그래, 크기. 그리고 그들을 갖고 뭔가 만들긴 좀 애매하지만 그들이 이루는 뭘 알고 있죠? 그걸 이용하기 편한 계산이 내적이야. 그래가지고 아까 뭐 했냐면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한 거는 그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거랑 같거든. 요거 중요한 연산이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값 B 벡터에서 마이너스 3분의 5의 A 벡터라는 걸 구하기 위해 이걸 제곱할 거야. 그런 다음 나중에 루트 씌우면 돼. 알겠니? 근데 이건 뭐랑 똑같아? B-3분의 5의 A 벡터 내적 B-3분의 5A 벡터와 같다 다르다? 같은 벡터 둘을 내적한 거는 그것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가 이거야. 네. 거꾸로 한 거야. 알겠니? 그래가지고 이거의 제곱은 이거를 두 번 내적한 것과 같다고. 알겠나? 이 연산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돼? B 내적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잘 봐. 3분의 5 AB 내적.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3분의 5 AB 내적이니까 동류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 A 내적 B. 요건 점이라고 안 읽고 내적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 뒤에 거 하면은 플러스 9분의 25 A 내적 A. 됐나? 네. 자, B 내적 B.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하는 건 코사인 값이 얼마니까? 1. 1이니까는 그냥 B 곱하기 B랑 똑같죠? 네. 그래가지고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절대값 B의 전체 제곱. 요 놈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9분의 25의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자, 근데 요거 A 내적 B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0의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자, 둘의 사이값 얼마? 사이값 얼마? 그래서 코사인 60도 해주면 되는 거. 하나 더. 내적은 요걸 넓이라 그랬죠 아까? 벡터야 스칼라야? A 내적 B는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죠. 넓이잖아. 됐니? 그러므로 내적을 한 결과는 항상 뭐가 나와? 그냥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네. A 내적 B는 벡터야 아니야? 아니라고. A 내적 B는 어떤 넓이라고. 알겠니? 됐나? 자, 그래가지고 계산만 할게요. 자, B의 길이가 지금 얼마? 이 한 개 한 배의 길이 얼마? 3. 3이라고 돼 있나? 그럼 요거 9, 요거 미안.
3의 제곱이니까 9겠지, 그치? 네. 얘는 9 더하기 9니까 플러스 25. 그 다음에 3, 3, 9니까는 마이너스 30에 코사인 60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답은 19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됐나? 네. 자, 기억해야 되는 거 A 내적 B는 마치 곱셈 같은 연산이지만 사익각이 들어가고 약간 좀 얄꾸리한 그냥 연산입니다. 그 연산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이렇게 막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두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익각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구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라고. 알겠나? 그리고 이걸 이용해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정도는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걔의 크기를 제곱한 것과 같게 된다는 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요놈의 크기를 구하기가 힘들죠. 근데 내적을 이용해 반대로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적 갖고 크기를 구할 수 있고 크기 갖고도 내적을 구할 수 있는 요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되게 쉬워 보이는 어떤 공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고요. 뭐 얘를 마치 곱하기처럼 생각해서 그 분배 법칙이나 이런 뭐 결합 법칙 같은 거를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살짝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 그 정도 하고 일단 내적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 이 문제들을 풀려고 좀 배경이 필요해서 많이 풀 수가 없네요. 일단은 오늘 이런저런 좀 기초를 많이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에 조금 더 이어서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한 얘기들은 이제 이 벡터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줄 때 그냥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개념서랑 그 숙제할 때 신경 써가지고 하고 이 부분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11번. 원 4개가 서로 외적하고 있네, 그치? 전부 다 반지름이 같다고 돼 있죠? 반지름이 1짜리 원이고요. 안 그리려고 그러면 안 말라했어. 자, 봅시다. 자, 단위원이 총 4개가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원 4개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대충 양쪽을 맞췄어. 네. 이렇게 생기고 우리 하나씩 갖고 있지? 이게인가? 위에 뭐 더 그려야 되나? 어쨌든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문제에서 A라는 점이 누군가 하면은 요 교점이 여기가 A야.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 P라는 점은 일단 요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점이 P네. 맞나? 네. 그리고 Q라는 점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점이 Q가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됐나? 네. 자, 그리고 나보고 구하라는 건 뭐라고 돼 있냐면 AP와 AQ의 무슨 값? 최대값. 질문. P와 Q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러면 그들 갖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아까 두 벡터를 더한 거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두 벡터를 이용해 뭘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에 뭐? 중점의 2배 한 게 합이라고 했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중점까지의 길이가 제일 긴 순간을 묻는 거야. 됐니? 근데 야, P를 왔다 갔다 해보고 Q를 왔다 갔다 해보면 그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요. 됐나? 네. 왜? 변하는 요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그 확통 특강할 때 그런 거 기억나니?
4줄이고 가로는 3줄이야. 위에서 봐도 꽉 차 있어야 되고 밑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꽉 차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숫자 세는 거 기억나나? 이거 어떻게 했어? 이쪽도 변하고 이쪽도 변했기 때문에 한쪽 먼저 채우고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다 채워지기 위해선 둘 하나 하나거나 하나 둘 하나거나 하나 하나 둘 이어야만 됐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위에서 본 거를 정리했잖아. 이해되나? 변하는 요소가 2가지면 한쪽을 고정해 놓고 하나를 구하는 이런 논리야 지금. 알겠어? 그리고 봐봐. AP라는 벡터는 이거 앞으로 벡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가르칠 건데, 하나의 벡터는 여러 개의 벡터로 쪼개일 수 있다. 인정하나? 네. 여러 개의 벡터는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 있다. 인정하니? 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로 퉁쳐가지고 줘.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를 여러 개로 쪼개서 풀 거야. 뭔 소리냐면 A에서 P를 가리키는 이 벡터는 있잖아. P의 위치에 조금 봐. P를 여기라고 찍으면 A에서 P를 가리키는 요 벡터는 있잖아. P의 점이 바뀜에 따라 이 길이와 방향이 전부 바뀌죠. 그러나 저 벡터를 어떤 논리에 의해 쪼개면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1이 나왔거나 9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일 논리인데요. 다른 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점 지나기. A에서 P 갈 때 다른 점 하나 지나게 만들면 그 지나는 데까지와 지나고 나서가 분리가 돼. 그리고 9와 1에서는 중심을 지나게 만들면 되게 이뻐집니다. 다시 벡터를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른 점을 거치게 가는 방법을 다른 점 지나기라고 그냥 대충 표현합시다. 근데 그 다른 점 지나기를 할 때 1이나 9가 나오면 보통 어디를 지나게 하면? 중심을 지나게 하면 이게 간단해지는데 뭐가 간단해지나 잘 봐. 자, P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중심을 지나고 가게 만들면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로 바뀌게 돼요. 이해됐나? 네. 자, 마찬가지로 Q 같은 놈도 중심이 여기 있는데 AQ는 원래 이거란 말이지. 됐나? 네. 근데 중심을 지나게 바꾸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바뀌거든. 그럼 잘 봐. 노란 벡터와 빨간 벡터는 P의 위치가 바뀌어도 변해 안 변해? 다시 요 벡터 보이나? 네. 요 벡터 보이니? 네. P와 Q의 위치가 바뀌어. 그럼 이 노란 놈이 뱅글뱅글 돌아가지. 네.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서 변하는 거는 여기 있는 짧은 벡터 하나와 여기 있는 짧은 벡터 하나만 변하는 놈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시계가 돌듯이. 이해됐나? 예. 됐죠? 자, 그럼 보자. 이 둘은 항상 변함이 없고요. 노란 놈과 빨간 놈에 뭐가 변함이 없어? 길이가 변함이 없지. 네. 이해됐나? 그러면은 얘네가 그래 일단 보자. 그러면 이 노란 거랑 빨간 거 정해진 거 두 녀석만 한번 더 해볼게. 이해되나? 네. 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를 파란 걸로 합시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죠. 근데 봐봐, 두 원은 뭐 하고 있어? 매죠. 외접하고 있죠. 그러므로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게 돼 있나? 이 접점을 지나게 돼 있지. 네. 그리고 파란 길이는 정확히 얼마? 2겠지.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중점의 2배라고 했으면 무조건 여기가 중점인 거 맞나? 네. 그럼 내가 구하는 노랑 빨강 더한 건 요 파란 것까지 더한 요 길이의 몇 배? 네. 2배가 바로 요거 두 녀석이겠죠. 네. 이해됐나? 그리고 파란 길이는 얘가 어디를 가리켜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 나 마지막. 노란 놈이랑 빨간 놈이 파란 놈과 더해서 제일 커지기 위해선 이 둘의 각도는 어때야 돼? 파란 놈과 일치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늘어나 길이가? 2가 늘어나는 거지. 네. 됐니? 그럼 정리. 내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될까? 파란 길이 더하기 2가 되겠죠. 미안해. 파란 길이에 2배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난 파란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봐. 파란 길이가 좀 애매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좀 점들을 좀 이용하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연결한 요 녀석도 당연히 이 길이랑 어때?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느낌? 같아요. 어? 이거 뭐야? 나름. 마름모네. 됐나? 네. 근데 마름모의 이 점 뭐야? 중점. 한 변의 중점. 얘는 한 변의 중점이면 둘을 연결한 이 길이는 이 길이와 어떻다? 다섯. 같겠죠. 즉 내가 원하는 요 파란 길이는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길이와 어때? 그래서 파란 길이는 2가 됩니다. 됐나? 네. 그래가지고 2배 했더니 얼마? 4. 4.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해주면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2를 더해주면 되므로 길이는 얼마가 된다? 6 된다. 알겠나? 네. 밑에 거 나도 풀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 12번 정도까지만 살짝 보고 쌤이 안 풀어준 문제 같은 것도 잘 풀면서 복습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이라서 지금 좀 많이 안 나갔지만 벡터 나간 숙제 같은 거 잘들 해오고 알겠니? 네. 그래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또 이어서 쭉 나가도록 합시다. 고생들 했다.